네, 이어서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양시장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첫 정규장 기분 좋게 마감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강하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전걸 대비 2.63%가량, 코스닥은 전걸 대비 1.78%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양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마감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까지는 조금 수급 동향상의 부합과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이 코스피의 강세가 이어지자 수급 돌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6천억 원이 넘는 외인의 순매수세, 7천억 원이 넘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확인되면서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시장이 저번 주에 이 금요일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비농업 고용 부분 등 전반적인 고용의 발표 내용은 견조했는데요. 임금 상승폭이 둔화되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일부 안도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 마감했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전달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위주로 좀 상당한 자금 유입이 되었는데 금융주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주변 섹터까지도 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었고 상승 하락 비율도 상당히 견조하였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적인 좋은 장세가 이어졌다. 그렇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첫 거래일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관심주 말씀해 주시죠. 네, 관심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를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전기전자 및 인터넷 대표주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반도체 소부장, 네이버, 카카오 등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이 뉴욕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도 강세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 정부에서의 초거대 인공지능 사업 추진 등이 강세를 좀 이어줄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 섹터입니다. 대한유화, 효성화학, 금호석유, LG화학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나온 뉴스가 사실 호재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석유화학 사업 분야가 바닥을 확인하고 수요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리포트가 발간되었고 어떤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외인과 기관들이 동조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주를 볼 수가 있는데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어떤 좀 강보권까지 조금 상승폭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부동산과 연계된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지만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친화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였다. 그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로봇주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휴림 로봇, 셀바스 AI, 영우 DXP, 유진 로봇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어떤 CES에 참여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시니어 케어를 위한 헬스케어 로봇을 출시하겠다는 발표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이제 로봇 섹터에 속한 로보티즈라고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개요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동사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에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수급 동향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였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종목들을 보면은 로봇들 주가 자체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 테마주가 아니고요.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롯데손해보험과 로봇 배상책임보험 제휴를 진행했고요.
가평 마이더스 호텔에서 실외 배송 로봇을 시범 서비스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서비스 로봇 관련 업무가 진행됐을 때는 실질 수혜가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대 주주 중 2대 주주가 LG전자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로봇 섹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도 좀 아시겠지만 이 기대감으로 상승한 뒤에 어떤 대기업들의 진출 발언이 꾸준하게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뒤에 LG, 현대, SK, 두산 등이 언급을 하는데 그 뒤에 LG전자가 발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2대 주주가 LG전자인 로보티즈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3,8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실 듯하고요. 손절가는 22,000원, 목표가는 27,000원 잡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로봇 섹터 중에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번 주 제 첫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다소 좀 준비가 부족했고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가지고 오늘 좀 공식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기아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네, 좀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와 더불어서 국내외에서 이 완성차를 생산 판매하는 양대 산맥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펀더멘탈 측면으로나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초보 투자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종목과 시기다라고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세액 공제 이슈가 나오고 이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기보다는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한 주의 첫 시작인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4% 가까운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맥점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트레이딩 스킬이 없는 초보 투자분들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아는 현대차와 더불어서 묵묵하게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이 섹터, 이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투자금을 강하게 유입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 기아차의 어떤 판매 대수나 실적을 체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 침체 가능성 속에서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 하이엔드 차량에 대해서는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결과 4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 리포트 안에서도 실적 피크가 확인되면서 기아도 어떤 실적 성장이 정체가 일부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북미나 유럽에서의 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이 가성비에 대한 호평이 발생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지만 포드나 BYD 등을 비롯한 현대 기아차가 그 뒤를 꾸준히 뒤쫓고 있는 부분은 실적 안정세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보면은 업종 퍼는 16.49, 현재 퍼는 5.24, 올해 말 12개월 선행퍼 기준으로는 3.74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를 현재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더더욱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배당 수익도 4.8%에 육박하기 때문에 적금 넣듯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64,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원이지만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로 기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또 실적 안정세가 견고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마 이번 주 하방 압력은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방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시황이 나와도 충분한데 나오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저번 주 목요일부터 좀 3개월 연속 좀 강하게 반등한 점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과 달리 상승은 상승을 연달아서 데려오지 않고요.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이슈로든 단기적인 차익 시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단기적인 차익 시황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으셔야 되고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비중 관리하는 관점을 지켜봐 주시고 신규 종목은 실적 기반의 성장주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좀 주요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밤부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에 대한 단기적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내일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국내 옵션 만기입니다. 이 외인과 기관들의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 결과 확인할 수 있고 밤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를 통해서 2월 FOMC도 간략하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아마 0.25%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투자 전략을 차근차근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후반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며칠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조정 혹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